앞서 강주정 대변인 브리핑 한 대목 전해드렸습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주한미군 관련 얘기는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결론이 언제 나는 거냐? 결론이 난 거냐 안 난 거냐? 아직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체크하자는 거죠. 뭐 저희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성공적인 회담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다른 방송처럼 하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언론이 할 일은 이런 디테일들 챙기는 게 또 언론이 할 일입니다. 이견이 컸던 농축산물 개방 결론은 정상회담에서 언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하지 않았다라고 정책실장이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자동차, 쌀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오던 터여서 관세 15%라는 어떤 개괄적인 지난번 합의 이후 지금 오늘 조금 전 한국 정상 간에 이런 회담이 전혀 없었다면 안건에 이제 실무진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디테일인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황 교수님? 네, 사실 이번에 그 소인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에 관한 거랑 그다음에 군사 장비 수입에 관한 거였고요.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결국은 이것이 이제 뭐 여기서 끝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될 테고 그것이 이제 뭐 실무진이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한미 간에 어떤 쟁점으로 남아있게 됐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농축산물. 당연히 뭐 저희 국민들이야 대통령실의 설명을 믿고 싶겠는데 전성원 원장님. 네. 미국이 하고 있는 얘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불안하다는 거죠. 예, 그 농축산물하고 전략적 유연성은 대통령이 기내에서도 또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미국과는 기내에서도 안 받는다. 그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 구체적인 그 소인수 회담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뭐 접점을 현 상황에서는 접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안건이 나왔다라면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컸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묻어둘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후속 회담에서 이제 참모진들이 저걸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뭐 농축산물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소고기 문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아마 일정 부분 양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경직되게 보고 있는데 사실 미군이 여기 있으면서 뭐 이라크 전쟁도 가고 다른 관대도 가고 이렇게 또 우리나라 군대가 또 뭐 이라크 전쟁도 가고 뭐 월남전대 참여를 하고 이렇게 상당히 이제 유연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경직되게 이렇게 좀 원칙적인 문제라고만 보지만 마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런 이견 차이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를 하고 미국이 양보할 건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물 흐르듯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방향은 잡았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각 부처하고 이제 국가안보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 주신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대목도 한미 간의 이견으로 남아있는 대목입니다. 안보 분야의 주요 의제를 한번 체크해 보면 방위 분담금 문제 있죠.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 이재명 대통령 기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선을 그었어요. 이거 미국과 이견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을 압박했을 때 한국의 입장은 뭐 이런 것들 정상회담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됐다? 황 교수님. 예. 뭐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대만과의 분쟁 시에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라고 볼 정도로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노뉴스가 굿뉴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농축산물 이제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것은 사실 주한미군 감축이 가져오는 사실 실질적인 어떤 전력의 약화보다는 그것이 주는 북한의 시그널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억제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디터런스라는 이 억제 메커니즘을 얘기할 때 한번 그렇게 이제 줄이기 시작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중국에도 주고 북한에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높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주한미군 자체를 감축시키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단지 이제 주한미군 자체를 좀 다변화시켜서 예컨대 뭐 지상군 중심에서 뭐 해군, 공군, 뭐 우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멀티 디멘셔널 태스크 포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변화시키는 거는 얼마든지 이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아직까지 남은 현안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위 증액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 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던 순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라고 추켜 세운 겁니다. 들어보시죠. 새롭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여러 곳에서의 전쟁들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가가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트럼프 대통령을 올리고 이 대통령 스스로를 좀 겸허하게 낮춘 대목이죠. 네. 피스메이커, 난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하죠? 요즘 젊은이들 말로 역할 분담? 라임을 맞춘 거잖아요. 피스메이커, 뭐 페이스메이커, 뭐 이렇게. 아마 정상회담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저 말을 최고 듣고 싶어 했던 게 아마 트럼프일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제일 원하는 게 바로 이제 노벨 평화상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또 아부하는 그런 세계 지도자들이 있고 또 주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상회담에서 저 장면이 사실은 모든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생중계되는 장면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당신은 피스메이커다. 그리고 뭐 한 것도 아니고 뭐 우크라이나랄지 유럽 이런 전쟁에 있어서 휴전을 시키고 여러 가지 한 역할을 보면 대단하다. 그걸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해달라.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휴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또 젤렌스키를 무시하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피스메이커는 저는 아니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저런 어떠한 칭찬 이런 것들이 어떤 트럼프의 기분을 업시키고 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서 이제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역할은 뭐 충분히 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게 있으면 뭐 아부도 해야 하고 칭찬도 해야 하고 하는 거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뭐 저 얘기 들으면서 너무 이게 진정성이 없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굉장히 고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상회담 자체에서 어떤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은 뭐 분위기 자체는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추후에 있어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네. 사실은 이 정상 간의 외교에서는 이렇게 유머러스한 조크가 회담장 전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은과 관련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Is it possible you meet him this year or maybe next year? Well, I'm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올해 꼭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은 CSIS에서 앞서 들었던 이 국방비 증액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도 했군요.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 경중을 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어떤 좋게 말하면 균형 외교, 미국이 가장 요즘 경계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애매한 어떤 외교적 스탠스를 취할 수 없게 됐다라고 이 대통령이 CSIS에서 언급한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후보 때에는 사실 중국에도 CSI, 대만에도 CSI 하는 발언 때문에 엄청난 많은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지금 이 미국과의 더 안보도 경제도 미국과 더 함께 운명 공동체처럼 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입장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입장 변화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과도 차이가 있고 사실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어떤 이제 중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그것과도 조금 차이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네. 이게 정확하게 입장이 변하신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의미인지가 조금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이후에 나온 후속 정책 같은 거를 좀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어쨌든 CSIS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중국을 중시 여기겠다라던 입장과 기조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안미 경중할 수는 없다라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진전된 대통령의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의 만년필을 트럼프 대통령이 궁금해서 선물로 줬습니다. It's pretty heavy. Okay, good. Is that your pen? 네, 가지고 있는. That's a nice pen. Do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The writing is beautiful. The thickness. 대통령께서 사인한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Is this made by in your country? Oh yeah. 네, 한국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아주 어려운 사인에 유용할 겁니다. I'll use it because for me, I like that kind of writing. I like that felt. 영광이죠. 대통령께서 쓰시는 사인에 아주 잘 어울릴 겁니다. Keep it in a very important place. 아니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 남의 펜을 이렇게 탐냅니까? 좀 원장님 어디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볼펜만 탐내는 게 아니고 남의 나라 비행기까지 탐을 내가지고 비행기까지 탐을 내죠. 예. 최근에 뭐 전보 비행기도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땅을 탐내서 우리 뭐 주한미군 기지를 뭐 미국 땅으로 할 수 없는 얘기가 나왔지만 뭐 저기 그 덴마크 영으로 되어 있는 그 아이슬란드도 뭐 가질 수 없느냐. 또 카나다는 뭐 51번째 주로 미국에 들어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뭐, 펜 정도면 괜찮네요. 펜 정도면 그나마 우리가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김주영 의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실의 어떤 굿즈예요, 저게? 네, 보니까 저 케이스에 청와대 로고처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기념품 같은 건데, 아, 예, 저 태극기도 지금 볼펜 요 윗부분에 되어 있는데, 아 그렇군요. 예, 제가 보기엔 만년필보다는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잘 써지는 수성펜 내지는 그런 게 아닌가. 아,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펜에 대해서 굉장한 이 관심과 심하게 말하면 집착 뭐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펜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부드럽게 잘 쓰는 모습 보면서 좋아 보였나 보죠. 그래서 어디서 받은 거냐, 다시 가져갈 거냐, 나 주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 모습도 좋아 보였습니다. 뭐 별도의 선물도 서로 준비는 했다고 하는데 저런 모습이 조금 정상 간에 좀 격이 없이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신뢰관계도 형성하는 그런 좀 좋은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네. 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긴박한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미국 현지에서 추가적인 설명이나 뉴스 속보가 나오면 또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